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인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 최근 이 서울 지역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어선 빌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칭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행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자칫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 청와대 국민청원엔 깡통 전세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7%가 깡통 전세였는데요. 강서구가 83%에 달했고 도봉구와 금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깡통 전세 주택은 어제부터 임대사업자 의무로 바뀐 전세 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더한 값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선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도 낮추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서는 결혼식 49명 인원 제한에 항의하는 예비 부부들의 트럭 시위가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했다가 연기했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은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데 반해서 결혼식은 사적 모임이라면서 오히려 인원수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예비 부부들은 일륜지 대사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비용 손해도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난 300여 명의 예비 부부들은 어제부터 닷새간 서울시청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또다시 2,000명을 넘기며 역대 두 번째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했죠. 이에 원래 50대 이상만 맞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나서는 30, 40대 젊은 층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50세에서 30세로 낮춘 후 잔여 백신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 접종 기관마다 많게는 7개씩 잔여 백신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요. 채널A에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살펴본 결과 잔여 물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걱정되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해도 8주 뒤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의사협회는 혈전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 연령을 30세로 낮춘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800여 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살펴보면 19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51만 8천여 명이 추가돼서 2,430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31만 8천여 명으로 총 1,081만 2,300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 내륙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고요. 밤부터는 이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 내륙에 5에서 40mm가량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 간차가 매우 크겠고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0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 챙기는 행복진료실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기대되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할지 첫 번째 힌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뭔가 노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이를 그러네. 넘어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지금. 아니면은 뭐 피부, 주름, 아, 이런 게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 마무리해가면서 피부 점검 한번 하는 모양인데. 그쵸. 그치. 네. 피부 관련된 건가? 그래요. 자, 네.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10kg. 때는 10kg. 20, 30kg.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라지는 때. 나이는? 네. 나이? 네. 이제 감이 오시죠? 연령대별로 바로 네. 이것의 속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 세월. 하면은 세월 시간 가는 게 날아가는 화살같이 네. 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는 속도, 체감 그쵸. 속도. 오늘 노화를 막나? 노화 이런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음 힌트요. 제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마음 많은 청춘인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남들보다 늙어 보이는 외모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었고요. 주변에서 나이 들면 동안이 된다고 위로를 했지만 이 웬걸요 평생 노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50대 초반인데 밖에 가면 다들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왜 저는 남들보다 먼저 늙어가는 건지 혹시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아시면 답을 좀 알려주시죠.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노안, 동안 이런 거는 외모 관련된 거라 이게 어.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그렇게 깊게 있나 모르겠어요. 뭐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더 좀 늙어 보이고 누구는 더 젊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노안이 단순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건강? 그러면 오늘 얘기가 동안 뭐 이런 네, 건가? 네. 예.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젊고 탱탱하게 10살 되돌이는 노화 예방법입니다. 10살을 되돌릴 수 10살. 있어요. 야, 좋다. 이 노화 예방 정말 관심이 많죠. 네.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젊게 활기차게 이게 정말 주부들의 고민이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얼굴 좀 10살 어리게 해준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 뭐 이렇게 주문이 많아요. 젊게, 활기차게, 뭐 건강하게. 아유, 그냥 어려 보이는 거 하나라도 합시다, 좀.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시 젊어진다는 건 맞아요. 엄청 나이 드는 좋은 사람들의 거죠. 모두의 희망이잖아요. 그럼요. 네. 노안, 동안을 떠나서 건강하게 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눌게요. 요즘 이유 없이 계속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이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십니까? 또한 몸에 여러 염증 증상들까지 있다면 이 모든 원인은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많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이라든가 구내염, 장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면역력 저하 현상이 지속이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대사질환은 물론 또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빨리 늙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면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 모습도 역력해 보이는데요. 요즘에 너무 날도 덥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오전 근무만 겨우 마치고 돌아온 그녀. 애교를 부리며 지현 씨를 반기는 것은 반려견.
그런데 오자마자 또 오줌을 싸놨네. 퇴근하고 돌아온 지연 씨는 오자마자 강아지 볼일부터 살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상황이 반복돼 집에 와도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사람 깔아지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옆에 있는 게 짜증날 때도 있고 쟤도 살아있는 동물이라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어이구 놀아요. 미안한 마음에 반려견과 재밌게 놀아보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하지만 금방 또 지쳐버렸네요. 엄마 조금만 쉴게. 힘들어. 그녀는 쉽게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냥 몇 시간만 이렇게 일을 하거나 딱 3개월까지만 약속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계속 많아져. 최소한 남들만큼은 열심히 살고 싶고 제 할도리를 하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힘들죠. 겨우 몸을 일으켜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네요. 그러고 보니 집안에서 계속 선풍기는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땀이 정말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고 그냥 저는 걸어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뛰어오셨어요. 빨리 닦으세요. 막 어디를 가든. 입맛이 없는 요즘 식욕이 떨어져서 하루에 2끼를 냉면으로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주식이 된 냉면. 정말 이대로 그녀는 괜찮은 걸까요? 체력도 제가 워낙 약해서 사실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진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녀의 이상 증상. 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검사 결과 당뇨 고위험군 진단과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혈압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혈압 체크도 해봤습니다. 지금 혈압 조금 낮으세요. 이제 40대 정도이시면은 대부분 한 120, 110 정도 나오는데요. 170 정도면 조금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면역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건강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면역력 저하라는 거는 바로 방어력 저하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에 이제 남아있는 여러 노폐물이라든가 혹은 염증 유발 물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생리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랑도 직결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좀 내가 늙었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나의 면역력은 괜찮은가? 그 생각도 반드시 해보셔야겠습니다. 떨어진 체력,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역력 저하가 불러오는 내 몸의 노화.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은 어떠신가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화는 누구나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좀 피할 수는 없지만 더디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안처럼 보이느냐, 또 너무 늙어 보이느냐, 네. 단순한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강 중에 역시 무엇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수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늙어 보이는 얼굴, 노안이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보은 선생님 뭐 탱탱하시고 너무 네. 젊어 보이시죠. 차윤환 박사님도 맞아요. 뭐 언제나 진짜 저러고 동안이시죠. 맞아요. 두 분은 뭐 말해 뭐.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건늙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거기서 멈췄어. 제가 방송사에 들어갔을 때 네. 입사 초기 별명이 저 이부장이었거든. 신입 때. 어머. 그때 쓰는 사자성어가 속전속결이라고 빨리 늙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그냥 그 모습이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네. 오. 동안이죠. 네, 동안이세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안과 동안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네. 화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뭐야? 네, 이분은 이제 덴마크에 있는 분인데요. 덴마크에 있는 한 연구팀에서 논문에 직접 소개를 했던 70대 자매 사진입니다. 어느 쪽이 언니일까요? 얼핏 보기엔 두 분 다 좀 늙어 보이시긴 하는데. 근데 네. 저는 그나마 그래도 네. 2번이 좀 난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굴곡이 1번보다 좀 2번이 더.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분들 쌍둥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생활 환경도 비슷하죠. 거기다가 유전자는 아예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노안과 동안처럼 나뉘게 된 건데요. 이제 결혼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안처럼 보이는 2번 분이 더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병치레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놀랍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연구팀은 그 덴마크 남부대학교에서 했던 연구팀인데요. 이 연구팀이 이분들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유형의 이 쌍둥이들을 여러 분 발굴을 해서 12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노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젊어 보이는 분들보다 13% 정도 이 조기 사망률이 높았다는 발표를 해서 야 이게 정말 수명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아니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수명까지 짧다니. 그렇죠. 그런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좀 생활 환경도 좀 바꾸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가는 세월도 좀 늦추면서 좀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오늘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10살을 되돌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비법을 공개해 드려야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노화 예방 10살 되돌리는 비법입니다. 먼저 장민욱 교수님은 어떤 비법? 오늘도 똘똘이 박사님으로 오늘도 모자 쓰신다 써. 네, 자, 지난주에 반응이 괜찮으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말씀만 해주시면 척척 답해주는 야, 우리 척척 박사. 야. 오늘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그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부리부리 박사님이라고. 그 세대는 아니에요. 세대 아니에요? 저 세대. 자, 오늘은요, 네. 이 건강과 노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주름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척척 박사, 장민욱 박사에게. 자, 저희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느는 건 당연하지만 얼마 전에는 이 귀에까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이게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근데 봅니다. 이게 주름하고 혈관하고가 문제가 있나요? 또 귀에 주름이 또 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귀주름이 있어서. 네, 네. 네. 그 노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피부도 조금씩 더 주름이 깊어지기는 하는데요. 바로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도 아, 그래요? 주름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혈관에 상처가 많이 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도 이 피부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처럼 귓볼 주름뿐만 아니라 이마 주름 역시도 혈관 건강과 관련돼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고지혈증과 혈관과의 관계를 이 귓볼 주름, 이마 주름으로 설명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 다 줬으니까 이거는 O인 거지, O 지금. 근데 온 거죠. 귀에 주름이 없어서 X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보은 선생님은 어디든지 주름이 거의 없으세요. 맞아. 저는 네. X예요. 팽팽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재용이 씨 네. 정말 걱정되는 게 생기셨어. 정말? 아, 그래요? 되게 귓주름이 깊은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깊은 주름이. 저 보이시잖아요. 저 저기.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었는데 네. 이게 협착이 깊게 돼 있어서 이걸 없앨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름이 꽤 진짜 꽤 네. 깊어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과 주름과의 관련성을 의사들은 이제 정말 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름 봐야 네. 되는구나. 특히 우리 그 이재용 MC처럼 이 귓볼 주름이 있는 분들은 일라스틱 파이버가 그러니까 탄력성 섬유질이 내 몸속에 조금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마 주름과 관련된
관련된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이마 주름? 저는 이마에는 주름이 없어. 이거 많이들 근데 이마는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죠. 이마 아예 없지, 당연히 없지. 네. 다른 씨는 주름도 지금 예의 주름이 아니에요. 여기 이마 이마 주름. 주름 있는 분들이 없죠. 네네. 그러네요. 다행이에요. 어디서 이보은 선생님 앞에서 주름을 자꾸 그러세요. 아, 저는 없죠. 자, 네. 이 이마주름이 깊어졌을 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10배 정도 높다는 연구가 이 프랑스 툴루즈 대학 팀에서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이게 고지혈증이랑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마주름 있으신 분들도 고지혈증 검사 한 번씩 해보시고 혈관 나이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생겼을 때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정확하게 갑자기. 찍으셨어요. 네. 남들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이마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뇌 건강 침해인데요. 네. 혹시 뇌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건데. 뇌 노화. 네. 예방할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뭐. 왜냐하면은,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그리고 예방을 해야 우리가 또 치매 그치, 안 그치.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괜히 적식 박사가 이런 질문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뇌 노화도 바로 해결법은 뇌에 주름을 펴는 겁니다. 아니, 근데 뇌 주름을 어떻게 펴요? 우리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열어서 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뇌 주름을 볼 수 있는 사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인의 건강한 뇌는 이 주름이 아주 팽팽하죠. 그런데 이 노화된 뇌, 이분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계셨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봤던 뇌의 모습인데 정말 쪼그라들어 있고 주름도 굉장히 진짜 짙어져 다르네. 있죠. 네. 완전 달라. 근데 진짜 호두 같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건강한 내가 갓 추수한 호두. 네. 네. 이거 한 5년 묵힌 마른 호두. 네. 마른 호두 깨면 저렇게 쪼글쪼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조하고. 맞습니다. 이런 탱탱함과 탄력성이 사라진 뇌가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탱탱함 그리고 주름을 쫙쫙 펴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요. 또 제가 누굽니까?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같이 한번 나가서 배워볼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나와보시죠. 뇌 주름을 펴는 운동, 스트레칭. 네. 자, 먼저 아침마다 우리가 네. 항상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운동법 중에 한 꼭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쫙 펴시잖아요. 네. 그런 동작을 박자에 맞춰서 여러 방향으로 해줄 건데요. 자, 일단 가만히 하서 자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걸으면서 네. 이렇게 걸으면서 네. 쭉 가면서 앞으로도 한번 쭉 팔을 기지개 켜듯이 쭉 네. 뻗어주시고 펴서. 네. 그 다음에 위로도 한번 쭉 뻗어주시고요. 시원하다. 네. 그리고 양쪽 옆으로도 팔이 늘어나는 것처럼 쫙 네,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펴주면서 교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교차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요거를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번 들으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음악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앞으로 셋, 넷. 그리고 자, 위로도 한번 쭉 뻗어볼까요? 자, 팔이 늘어난다.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쫙 뻗어주세요. 네, 네. 쉬고. 자, 이번엔 교차로 앞뒤로 쭉, 반대쪽으로 쭉. 자, 쉬고. 둘, 셋. 앞으로 한번 쭉 뻗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뻗어줄 때 길을 쫙 모아서 하늘로 뻗친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옆으로도 쭉, 네, 길을 뻗쳐주세요. 좋습니다. 앞으로 쭉 뻗으면서 양쪽으로 교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되게 시원해요. 네. 네. 이 나의 이 길을 다 모아서 네. 사방으로 쫙 발산해준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면은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뇌 주름도 하루하루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예. 이거는 간단한 편한 스트레칭이라서 네. 주의할 점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누구나 남녀노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시간 내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 쭉쭉 펼쳐주세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하나도 어렵지가 잠깐 않네. 해봐도 시원하다. 시원해. 네.
시원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번 쫙쫙 쭉쭉. 펴야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한번 쫙 켜면 온몸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그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모사원 선생님. 네. 장수밥상. 장수밥상. 오늘도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오늘 주제가 동안 노화 예방법이잖아요. 네. 10살 되돌리는 비법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생체 검사를 했는데 생체 나이가 네. 40대 초반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보은 선생님하고요, 밥을 먹던 뭐 술을 마시던 저보다 다 잘 먹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려고 하는 네. 내용은요.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밥상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하고 마늘을 넣은 밥상이에요. 아, 마늘. 마늘, 아. 단백질. 나이가 들수록 네. 단백질 넉넉하게 먹어줘야 되고요. 네. 특히나 각종 영양이 많이 들어가 네. 있는, 특히 알리신 많이 있는 마늘을 좀 잘 먹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단백질, 뭐 고기? 그럼 오늘 또 고기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단백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고기, 식물성 소고기. 아. 바로 두부예요. 네네. 네. 두부를 두부. 이용한 초간단 깐풍 덮밥하고요. 아, 깐풍 그다음에 맛있겠다. 마늘이 몸에 네. 좋은 건 다 알지만 네. 이 향과 약간 아른맛 때문에 꺼렸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어요. 바로 마늘밥이에요. 아. 요거 많이 넣어 먹으면 좋거든요. 밥에다가 마늘 넣어요? 네, 아. 네. 굉장히 단맛이 나면서 아주 독특한 아주 그 뭐랄까 향이 있어서 굉장히 먹기 좋거든요. 진짜 밥맛처럼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또 기대됩니다. 모사원 선생님은요? 네, 저 지금 생방송 시작한 30분 만에 네. 처음 얘기해보고 인사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아, 그랬나? 오늘 저희 주제가 노화잖아요. 사실 노화에는 또 제철 음식이 진짜 좋은데 네. 과연 제철 음식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탱글탱글한 뭔가 탱글탱글하면 생각나는 과일 없으세요? 근래에 막 자두? 먹었을 텐데 자두도 그렇고 또 탱글탱글. 자두 탱글 많아요. 커요. 수박, 자두. 나 뭔지 알겠다. 복숭아. 야, 맞아, 맞아. 보기에 그쵸. 복숭아를 생각을 했는데 복숭아가 문제가 저장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복숭아 저장성을 왜 걱정해? 빨리 먹으면 되지.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더 오래 두고 먹고 싶었어요. 근데 네.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위에 이모 요리 연구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장성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비법 오늘 그 전수를.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은 굉장히 저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죠. 네. 통조림 아니고? 그쵸. 근데 복숭아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서유기 보면은 손오공이 복숭아 따먹고 네.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 복숭아는 노화를 막아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대명사인 과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복숭아가 어떻게 보면 노화를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선택된 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복숭아 조림인데요. 이게 저장성만 좋은 게 아니라 젊음까지도 되찾아주니까 일석이조의 식품이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따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젊게 탱탱하게 유지하고 좋네요. 장수밥상 기대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맛도 좋고 먹을수록 젊어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오늘 재료에서 아까도 이제 손오공이 먹었다고 하는 네. 복숭아 이게 실제로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잖아요. 이게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 과학이 밝혀낸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늙고 피부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일. 이게 바로 이제 지금이 제철인 복숭아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보은 선생님의 재료였던 마늘. 야, 너무 이건 좋죠. 뭐 한민족과 같이 한 그럼요. 식재료다. 그래서 곰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마늘이잖아요. 이 약간 매운맛을 내는 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몸에서 엄청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역시 이것도 또 뭐 한국이 갖고 있는 최고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결국 여성분들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피부와 세포 재생, 뭐 근육 등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식재료 모두 다 두부, 마늘, 복숭아 한국의 최고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이 제철이다. 그리고 오늘 요리가 정말 그래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봅니다. 복숭아 너무 잘한 게 폐기능 건강에도 좋거든요.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딱이죠. 예. 자, 그럼 요리 본격적으로 바로 가죠. 네. 오늘도 모사원 선생님부터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데 우선 복숭아. 싱싱한 복숭아. 아주 맛있더라고요. 진짜예요, 황도. 황도예요. 맞아요. 황도고 이게 제가 오전에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양이.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 둘 주워 먹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양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복숭아 조림을 할 때 사실 설탕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한의학 박사인 제가 설탕만 이용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준비한 약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육개예요. 계피. 계피. 계피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로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복숭아에 또 제가 얘기 안 해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복숭아의 씨앗은 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철 과일일 뿐만 아니라 이 도인은 활혈 거약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혈들을 없애주고 역시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나온 복숭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구씨들 기름 내서 하고 먹잖아요. 맞아요. 그럼 복숭아씨도 뭐 살구씨만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로 좋고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우선 이 복숭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네. 깨끗하게 씻고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물 700cc에 700cc. 설탕 350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졸여주시면 됩니다. 조리는구나, 좀. 네. 물을 넣고 같이 네. 졸여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졸이는데 한 5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다 졸여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피를 하나 넣고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네. 다 끓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졸여진 다음에. 한 10분 정도 넣고 네. 졸인 다음에 계피는 건져내 주시면 돼요. 선생님 말씀은 지금 그 시럽을 만들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럽을 맹물 만들게요. 700g에다가 설탕 350을 넣고 그대로 녹여서 시럽을 만든다. 맞습니다. 물하고 설탕의 비율이 2대1이네요. 그렇죠. 네, 2대1로 하고 네. 마지막에 요 계피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향을 내고 네. 덜어내시고요. 거기에 복숭아를 넣어주시면 돼요. 껍질 다 벗기신 거죠, 지금? 껍질 다 네. 벗겨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복숭아에서 물이 나와요. 복숭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맛있겠다. 좀 돌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보은 선생님한테. 복숭아 껍질 쉽게 벗기는 법 혹시 아십니까? 복숭아 껍질은요, 사실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복숭아의 그 잔털 있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두잖아요. 그러면은 복숭아 과육하고 껍질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때 껍질을 벗기시면 굉장히 가볍게 쉽게 벗기실 수가 있죠. 그래도 쉽지는 않다. 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또 비법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디톡스 하면 뭔가요? 비타민C? 레몬. 레몬 빠질 수 없죠. 레몬도 같이 이렇게 졸여주시면 상큼한 맛이 이러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덮고 나서 다시 한 4, 50분 정도 졸여주시면 끝이 납니다. 대피하고 레몬이 들어가는. 그렇죠. 비주얼은 여태까지 모사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쁘네요. 아니,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맛을 살짝 볼게요. 너무 기대가 되는. 요거 왜 옛날에 우리 네. 어렸을 때 병원에 살짝 그렇죠. 입원하면 황도 통조림 그거 주시잖아요. 맛있었죠. 딱 그 맛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그 맛이에요. 그 맛 그 자체예요. 네. 두 개 파가 갈리잖아요. 황도파와 백도파. 저는 두 파 답니다. 이거 없어서 못 괜찮아요. 먹지, 그게. 네. 아니, 그리고 또 복숭아도 말랑이 복숭아하고 딱딱이 복숭아로 요거 만들어서 딱딱이 복숭아를 딱딱이 만들어야지만 맛있어요. 근데 네. 요즘은
말랑이가 조금 더 딱딱해지고요. 네. 딱딱이는 조금 더 말랑해져서 딱 좋은 조직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게 노화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와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요리를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요 쌀을 좀 준비했거든요. 요 쌀은 요 마늘밥에 들어가는 쌀이에요. 요 마늘은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알맹이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불을 켜고 난 다음에요. 마늘을 넣고 여기에다가 마늘 20개에다가 4분의 1 작은술 소금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들기름 넣고 들기름? 네, 살짝 볶아요. 네. 요거를 그렇죠. 이렇게 살짝 볶고 난 다음에 쌀을 넣고 밥을 짓잖아요. 그러면 마늘의 아린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밥맛이 나죠. 자, 이제 쌀을 좀 넣을게요. 달큰할 것 같아요. 네, 마늘을 굉장히 넣으면. 달큰하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이제 기름을 넣고 마늘을 이렇게 볶으면 그 지용성 성분들이 좀 잘 우러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매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매운맛들이 약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보은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저렇게 살짝 정말 짧은 시간 볶고 나서 그 바로 어떻게 해요? 쌀로 덮었죠. 그러니 물 넣으셨어요. 그리고 자, 물 이렇게 넣으셨어요. 해서 그냥 밥을 먼저 지을게요. 오늘 급하니까 제가 먼저 아유. 네, 밥을 그냥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밥은 밥물이 끓어오르면 무조건 불 줄여서 10분 동안만 뜸 들이면 되니까요. 굉장히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밥을 옆에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두부를 말씀드렸잖아요. 두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부는 일단은 썰어서 조금 튀기셔야 돼요. 어떻게 네. 튀기느냐 하면 튀기는 것도 그냥 튀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두부가 있잖아요. 네. 이 두부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썰어주세요. 그냥 깍둑썰기로 네, 그렇죠. 그냥 깍둑썰기로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요런 밀폐 통을 하나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담아요. 이걸 튀겨야 되는데 밀폐통에 넣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여기에다 뭘 하냐면 일단 튀기기 전에 우리가 밑간을 먼저 하는데요. 그 밑간을 뭘로 하느냐? 바로 이렇게 진간장으로 합니다. 아, 소금이 아니라? 네. 진간장으로. 왜냐하면 튀겨낼 거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진간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네. 두부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저렇게 그리고 간장을 넣는 게 나서는요. 빨리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쌀가루. 저게 그리고 먹는 맛이, 씹는 맛이. 그래야 바삭하게 그쵸. 네. 되죠. 그리고 여기 감자 전분을 좀 넣어주세요. 진짜 바삭하겠다. 오늘은 말할 비법들이 많은데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 하지 말라 그러시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잠깐만. 저기서 와 저렇게. 진짜. 이게 진짜 꿀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잘 입혀져요. 저거 도시락 이렇게 도시락통 이렇게 비벼 먹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지금 불을 좀 달궈놨잖아요.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식용유하고요. 아, 요것만 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이번에도 들기름. 들기름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들기름을 넣고 이게 좀 달궈지면 네. 두부를 그냥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진짜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쌀가루에 굉장히 감자 전분에. 바삭바삭하죠. 또 기름도 들기름을 함께 썼습니다. 네. 야, 이거 그냥 밥 위에다가 그쵸 두부 해가지고 소스에서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시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두부 깐풍 자체가 쫄깃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네. 어머님들이 하시면 도마 위에 자욱하게 가루 올려놓으니까 아우 나는 귀찮아서 그렇게 붙이는 거 안 할랜다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 하시면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 잠깐만 치울까요? 네. 저 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붙이면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마늘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 장민욱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마늘? 계시니까 저는 너무 좋아하죠, 마늘. 마늘 너무 좋아하시죠? 네,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마늘인데 네. 사실 근데 마늘은
이 먹을 때 뭐 아린 맛도 그렇지만 저장하는 방법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네. 저장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자, 제가 저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인 씨가 요거 잠깐만 네, 뒤집어 제가. 주세요. 네. 이거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마늘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다 이런 마늘 구입을 해서 저장을 하세요. 근데 안쪽에 보면 굉장히 수분기가 없고 고실고실한 여기 뭐랄까 뿌리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수염이. 그리고 쪽 마늘이 있다 보니까 쪽이 조금 고르게 있어야 돼요. 막 뭐 만쪽 마늘 막 이렇게 해갖고 쪽이 굉장히 잘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6쪽이라든지 아니면 8쪽까지만 있는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우리 예인 씨나 아니면 장민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벗겨진 마늘, 네, 깐 맞아요. 마늘 깐마늘 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수분을 안 닿게 하셔야지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깐마늘이 조금 많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해서 나누세요. 하나는 다질 거. 하나는 그냥 생으로 먹을 거를 해서 네, 네. 그대로 다져서 냉동실에 넣거나 아니면 생으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오. 나중에 이렇게 그 냉동실에 넣은 마늘 가지고 그대로 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주 맛있는 밥맛이 되거든요. 네. 자, 우리 예인 씨가 역시 새댁이라 잘하세요. 잘 붙였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겉에 내고요. 오, 금방 되네요. 볼게요. 자, 저렇게 이제 구워진 구워진 두부 가지고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바로 깐뽕을 만들 거예요. 우와. 네. 깐뽕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중국집에 깐뽕기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두부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불을 이렇게 좀 달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향신채를 좀 먼저 볶아 주세요. 네. 식용유를 두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양파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단맛도 날 수 있으니까. 네, 양파 꼭 넣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 대파도 꼭 넣어 주세요. 파기름. 네. 그리고 요거 저는 요게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꽈리고추거든요. 꽈리고추 3등분해서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네. 요걸 먼저 좀 볶을 거예요.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확 오죠. 제가 왜 그렇죠. 이렇게 향이 네. 나도록 향신채를 먼저 볶냐면 우리가 마늘만 장수식품이 아니라 고추, 양파, 대파도 장수식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신채를 이렇게 볶아서 그 향과 함께 맛을 내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저는 여기에다가 꼭 넣는 게 있어요. 양송이 버섯이에요. 양송이 버섯. 왠지 양송이 들어가면 더 맛있죠. 넣으면 훨씬 더 좋죠, 차 박사님. 일단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노화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양송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버섯이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식물. 버섯은요,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로 먹지 못하는 영양소를 많이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력도 올리고 그다음에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잡아주니까요. 이게 버섯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데 좋은 식재료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최고입니다. 마늘밥이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마늘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 이거 이렇게 으깨서 약간 으깨는구나.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씹힐 때 밥맛이 굉장히 뭐랄까 단맛이 많이 우러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밥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뭘 볶으니까 네. 잔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게 다 됐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넣고 만들면 돼요. 이제 두부 넣으세요. 두부를 제가 미리 이렇게 바삭하게 부쳐왔거든요. 요거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꼭 넣습니다. 저는 요게 바로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요거 인도에서 나온 그 견과류라고 하죠. 네. 요게 비타민 E가 많아서 굉장히 노화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잣도 좀 넣었어요. 네. 훨씬 더 맛있어 보이죠? 이봉훈 선생님, 여기서 급하게 질문. 네. 그 두부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넣는 거하고 한번 식혀서 넣는 거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바로 뜨거운 걸 넣게 되면 두부가 살짝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바깥에서 식힌 다음에 넣어주면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 넣으셔야 돼요. 요거.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넣고요. 네. 그리고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이제부터 간할 거예요. 간. 진간장이요. 그다음에 요거 맛술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단맛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실청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 먹으면서 살짝 느끼는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거 꼭 넣습니다. 다진 청양고추. 그러면 훨씬 더 좋은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다진 청양고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버무렸으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마지막 뭐 하느냐? 제가 깐풍이라 그랬잖아요. 네. 덮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전분기가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촉촉한 거 전분기 있어야죠.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요것도 살짝 동안의 비법의 채소라고 생각해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 시금치. 시금치를 이렇게 넣고요. 네. 그리고 전분물을 살짝 넣고요. 참기름으로 마무리하세요. 끝, 다 됐어요. 뭐 하나 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주 먹던 그 덮밥의 느낌이 맞아요. 싹 나는 거죠.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요새 시금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청경채가 좀 싸더라 그럼 청경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부 배 늘리셔도 괜찮아요. 이봉훈 선생님, 혹시 시금치 대신에 뭐 부추 이런 건 혹시 안 됩니까? 부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부추도 괜찮고. 어우, 다 좋다. 그랬으면 네. 요거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밥을 먼저 담고 요걸 담아야 되겠죠. 네. 밥을 요렇게 먼저 푸세요. 마늘밥이요. 그냥 밥이 아닙니다. 네, 마늘을 으깨서. 마늘밥이에요. 네. 마늘밥에다가 요거 아린 향도 다 날아가고 마늘도 부드러워져서 그렇죠. 좋겠어요. 막 한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이렇게 잡수시면 요거 굉장히 맛있겠죠. 네. 자, 이제부터 제가 퍼서 드릴게요. 네. 와. 이태리 요리인가 거기도 마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지금 근데- 마늘 향이 확 나네. 차윤환 박사님, 네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시금치도 넣고 버섯도 넣고 했잖아요. 네. 지금 궁합이 다 잘 맞나요? 일단은 봤을 때 지금 먹을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급하게 질문하셔가지고 지금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영양적 균형이라는 걸 얘기할 때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봉훈 선생님이 오늘 넣은 식재료 중에 저는 이게 정말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견과류예요. 캐슈넛 넣으셨어요. 예, 견과류가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채소류도 많이 들어있고 버섯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에 채소류에 버섯 이렇게 세 가지가 콜라보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양적 균형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차윤환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다 나눠드렸거든요. 네. 한번 잡숴 보세요. 따로 진짜 한번 기대. 야, 요거 두부가 그냥 보면은 이게 두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부가 씹는 맛이 아주 좋네요. 저 씹는 맛이 있죠. 그래서 꼭 한번 부친 다음에 꼭 한번 식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뜨거울 때 들어가면 요 쫄깃한 게 없어지고 약간 풀어진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통에 넣고 두부 쉐키쉐키한 거 아주 좋았어요. 네. 그것도 비법이죠. 와, 이 마늘 향 정말 끝내주네요. 이 마늘밥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늘의 아린 맛이 좀 있나요? 전혀 안 느껴져요. 안 전혀, 느껴지죠. 전혀. 오히려 네. 달아요. 마늘 알이 하나하나 다 답니다. 야, 근데 견과류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게 조금 살짝 씹는 거 좋거든요. 견과류가 너무 좋다.
와, 진짜 맛있네요. 제가 아무래도 생방송 중에 밥을 하다 보니까 밥이 밑에가 살짝 탔어요. 약간 탄내가 조금 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이 향이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전기밥솥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이거든요. 만약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마늘 맨 위에다 놓고 전기밥솥으로 그대로 밥을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럴 때는 마늘 위에다가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맛이 막 너무 강하다거나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맞아. 그렇죠? 저는 마파두부 있잖아요. 네네. 먹으면 너무 매워서 맞아. 또 애기들 먹이면은 또 맛이 강해서 애들이 싫어하는데 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아침에 조금 후딱 하기에는 조금 좀 번거롭다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저녁에 약간 좀 준비를 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아침밥으로도 손색이 없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그 응용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뭐 뭐 부추를 그렇죠. 넣어도 애호박 넣으셔도 되고요. 오. 아니면은 가지 약간 채 썰어서 가지 살짝 볶은 다음에 같이 넣으셔도 근데 제 괜찮고요. 이제 약간 좀 고급스러운 건데 네. 이제 가을로 가면서 송이 같은 거. 아이고, 너무 좋죠. 네. 그 송이를 여기다 딱 넣고 그 향 쫙. 네. 이게 아래 여기에 뭐예요? 그거 들어가면 정말 맞아요. 금상첨화. 아니, 두부 대신에요. 돼지고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두부 넣어야죠. 노화 예방에. 야, 활성산소 제거하려면 네.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 후식으로 주신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같이. 조림 맛을 봐야 되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보은 선생님의 이 요리로 오늘 일단 5년은 젊어졌네요. 활성산소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복숭아 조림은 일단 그 국물을 먹었는데 네. 거기에 과하지 않고 네. 통조림 건 무지 맞아요. 달잖아요. 맞아, 너무 달죠. 아니 그런데다가 아까 계피 넣으셨다 그랬는데 정말 계피가 신의 한 수 같아요. 맞아요. 계피 향이 싹 우러나니까 복숭아 향과 함께 궁합이 너무너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통조림 먹으면 거기는 계피향은 아, 없잖아요. 너무 달아서 저는 머리끝이 쭉 뼈설 정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다음부터는 복숭아 통조림 먹을 때도 시나몬을 좀 뿌려 먹으면 진짜 훨씬 맛있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숭아가 하나도 풀어지질 않았어요. 맞아요. 식감이 좀 살아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졸일 때 이거 얼마나 졸이신 거예요? 보통 한 40분 정도 졸였죠, 선생님? 네네. 네. 이야. 40분을 졸이고 10분 정도 식혔다가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탱글탱글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만드실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공개합니다. 맛있게 먹으며 노화 예방하는 복숭아 조림과 마늘밥, 깐풍 두부 만들어 볼까요? 우선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청춘의 맛 복숭아 조림은요.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6에서 8조각으로 잘라준 후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끓이다 계피를 넣어 우려줍니다. 복숭아와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조금 더 끓인 후 복숭아 조림만 건져서 식혀서 병에 담아 중탕하면 완성됩니다. 매운맛 없이 달큰하게 즐길 수 있는 마늘밥은요.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다가 쌀을 넣어 밥을 짓는 게 포인트입니다. 젊음을 유지해주는 두부의 색다른 변신, 깐풍 두부는요. 이 두부를 썰어 진간장으로 간을 한 후 쌀가루와 감자 전분 옷을 입혀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른 팬에 굽습니다. 각종 채소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청양고추, 양파와 대파, 붉은 고추, 꽈리고추를 넣고 먼저 볶아 향을 낸 후 양송이버섯, 구운 두부와 각종 양념을 넣고 볶는데요. 다시마 우리물과 전분을 둘러 농도를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소금, 통후추 빻은 것으로 간을 맞추면 초간단 깐풍 두부도 완성됩니다. 즐거운 주말, 노화 예방하는 복숭아 조림과 마늘밥, 깐풍 두부로 맛있게 보내세요. 아니 마늘밥도 그렇고 깐풍두부도 그렇고 복숭아 조림도 그렇고 과하지가 않아. 적절하게 가을의 맛을 풍기는 건 또 왜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있으면서 우리가 레시피 나가는 동안에 다들 야 부추 넣지 송이 넣지 뭐 이거 계속 자기들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는 정말 저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예. 네. 아니 이걸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그럼요. 좋고. 네. 네. 응용이 가능한 요리만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요번 주에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에서요 변화가 된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요 기름을 절 때
하나만 쓰지 않으세요. 지난주가 올리브유에 참기름 해가지고 다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식용유나 식용유에 거기에 들기름, 참기름을 참기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두 개를 같이 섞어 쓰는 게 실제로는 고수의 비법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좀 두 개 섞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가을로 가면서 네. 이게 밥에 뭘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마늘밥을 선보여 네, 주셨는데 네. 거기다가 뭐 은행밥, 밤밥이라든지 밤밥. 아까 얘기한 송이밥이라 비싸요. 이런 거 해 먹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늙지 않는 비법이잖아요. 늙지 않고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안 늙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건데. 자, 제가 그래서 저의 또 비법 준비해 봤거든요. 네. 이게 좀 의심이 되시면은 영상을 통해서 사례자를 먼저 만나고 오도록 하시죠. 집에서 함께 즐겁게 공부하는 모녀. 열심히들 하시네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딸에게 엄마는 공부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자 멘토입니다. 저희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계세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뿌듯하다는 주인공. 평생 공부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살이 조금씩 빠지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러는 거야. 당신 엉덩이가 요만해졌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 살이 좀 빠져. 왜 피곤해서 그런가 봐. 6년 전 갑자기 체중이 15kg이나 빠져서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그녀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손떨림 증상까지 동반돼 많이 당황했던 주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일상생활을 하기도 벅찰 정도였고, 급기야 대상포진과 피부 습진 증상까지 생기면서 주부의 면역력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먼저 면역력을 키우는 노력을 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악바리 근성으로 딸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못 쳤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좋아져서 그나마 좀 쳐요. 공부에서는 엄마가 멘토였지만 운동에서는 딸이 멘토가 돼 차근차근 엄마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시작했습니다. 딸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네요. 고개 숙이면 안 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1년 후 그녀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정상 수치 나왔는데요. 그래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갑상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사도 놀란 그녀의 건강 비결은 운동과 함께 달라진 식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거 밀가루와 육류를 좋아했던 습관은 버리고 수학 선생님답게 끼니마다 영양소를 철저하게 계산해가며 식단 관리를 합니다. 주부는 많이 먹지 않고 소식을 하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지키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딸이 엄마를 위해 챙기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맨날 먹는 거 나도 오늘 먹어야 돼. 야채 대신. 그래? 주부가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고 있는 것,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로렐 젤리예요. 저처럼 면역력 약한 사람들 운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식단 조절할 때 같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식과 함께 챙겨 먹고 있는 로열 젤리. 로열 젤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 비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열 락틴 성분과 항암 효과를 가진 하이드록신 대센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로열 젤리엔 항당뇨, 항암 기능이 있어서 피로 개선은 물론 암의 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살 거예요. 아픈 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엄마 이제 아프지 마. 알았어. 이제 안 아플 거야. 주부의 떨어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 로열 젤리. 앞으로도 면역력 관리 잘해서 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네. 위해서 아프면 안 돼요. 그럼요. 건강해야죠. 건강 최고죠. 건강해야죠. 자, 차윤원 박사님의 비법 나와 있죠. 로얄 젤리입니다. 자, 맞습니다. 노열 젤리, 이게 저의 비법인데요. 자, 노열 젤리, 이게 뭐냐면요. 꿀과 꽃가루를 잘 먹은 젊은 일벌이 머리 쪽에 있는 인두선에서 크림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노열 젤리라고 합니다. 이 노열 젤리는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잡아주고요. 또 우리 몸속에서 몸을 회춘시켜주는 재생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면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요, 다른 또 특징이 바로 청춘 호르몬입니다. 우리를 늙지 않게 또 청춘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청춘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감하는데 특히 20,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마치 우리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청춘 호르몬은 근육이 빠지는 걸 예방하고 또 세포를 재생시키는 등의 이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로얄 젤리에 이 청춘 호르몬의 성분과 유사한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행복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벌 속에 이제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 여왕벌 잘 아시죠? 알죠? 이 행복한 아침에도 여왕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모 요리 연구가님. 아니에요, 혹시? 집단 생활하면서 거의 뭐.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사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숫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벌들이 모여 있는데, 자, 이 사회 조직에서 가장 정점에 위에 있는 게 바로 여왕벌인데요. 여왕벌은 일단 크기도 크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일벌보다 한 2배에서 3배 크고 수명도 12배 이상도 오래 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알을 낳고 어떤 생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일벌과 여왕벌 중에서 여왕벌은 어떤 벌들이 여왕벌이 되냐,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요? 여왕벌은 뭐 워낙부터 이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여왕벌이 그쵸. 여왕벌을 낳고 이게 유전적으로 또 여왕벌이 여왕벌을 낳고 그건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부터 다르다. 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이었어. 뭐 그쵸. 이런 어떤 뭐 암투 관계 같은 거.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왕벌과 일벌에는요, 출생의 비밀이 좀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자,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요, 여왕벌과 일벌은 같은 벌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같은 벌인데, 얘네들이 어떤 쭉 가다가 갈림길이 있어요. 그 그래요? 갈림길에서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먹는 먹이 때문에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벌과 일벌의 유전자는 같은데 먹이가 다르다. 네, 이거네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먹이가 다르다. 자, 이거를 갈리게 하는, 너는 일벌, 나는 여왕벌. 여왕벌. 요 갈리게 하는 먹이가 바로 뭐냐면요, 노열 젤리예요. 그게 로열 젤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열 젤리가 아까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알에서 딱 깨 나오면 처음에는 다 노열 젤리를 줍니다. 한 3일 동안은. 왜냐면 빨리빨리 자라야 되니까. 네. 자, 그러다가 여왕벌이 되려고 하는 애들은 그때부터도 계속 노열 젤리를 먹이고, 일벌로 갈 애들은 그냥 꿀을 먹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노열 젤리를 계속 먹게 되면은 같은 유전자인 벌이 여왕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 후의 크기는 2배에서 3배. 그 다음에 수명도 일반 벌은 4개월인데 얘는 12배 이상인 4년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왕벌이 된 여왕벌의 비결은
바로 노열 젤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로열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굉장히 이게 우수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로열도 있지만요.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영국 왕실 노열이죠. 거기서 사용했던 건강식품이 노열 젤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건강 비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과거 교황의 주치였던 리시 박사가요. 고령일에서 위독한 상황에 있었던 교황 비오 12세에게 노열 젤리를 처방한 후에 쾌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아 노열 젤리가 뭐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요, 이 로열 젤리를 왕유라고 부르면서 이 황제들의 불로장생을 위한 약재로서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본초 과목에서도 말하기를 오장육부의 허증을 안정시키고 병을 제거하며 오랫동안 먹으면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꿀이랑 뭐가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글쎄 로열 젤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꿀은 단맛을 내지만 노열 젤리는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뭐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다양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40여 종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20여 종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분은요. 바로 노열 락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도 이름부터 또 로열이 붙어있네요. 보나마나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노열 젤리에 들어있는 로열 락틴. 어렵네요. 어렵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일종 중에 하나인데요. 여왕벌의 수명을 일벌의 12배로 올려주고요.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손상된 세포는 빨리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아이들에게는 성장 촉진 그리고 중장년층에는 관절 그다음에 연골 건강에 책임을 지고 노년기에는 회춘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노열 락틴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맛 좀 보죠 뭐. 네. 그럼 이거 먹으면 저도 이제 이모 요리 연구가처럼 여왕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호박 버릴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요거트랑 그쵸 섞어서 훨씬 먹기 편하거든요. 네. 맛있네. 저도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요. 괜찮죠? 로열 젤리만 먹으면 신맛인가? 그쵸. 맞아요. 그런 맛이 독특한 좀 맛이 셉니다. 있죠. 네. 네. 코끝을 좀 아리게 하는 그런 향도 있는데 이렇게 요거트에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먹을만하네요. 그냥 먹으면 사실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만 드시고요. 이제 노열 젤리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죠. 네. 네, 자. 효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화 예방. 그렇죠. 노화 예방, 안티에이징인데요. 노열 젤리 속에 있는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피부 보습 효과, 그다음에 상처 치료 효과,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좋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노화도 또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박상 이렇게 피부가 탱탱한 오늘 거예요. 탱글하신가 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주는 분비를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청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이요. 그러니까 이 노화 그리고 또 회춘의 비법이 여기에 들어있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효능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연 항생제. 네, 천연 항생제. 노열 젤리에만 들어있는 또 성분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옥시 데센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요. 항균,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요즘 이런 거 면역력을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되는 그다음에 항생제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생제 하면 사실 페니실린인데 이 하이드록시 대생산은 페니실린의 약 70%에 달하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로열 젤리는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동맥경화도 염증의 일종이고 위염이나 기관지염 그리고 또 뭐 장염이라든지 게다가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만성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인데 네. 이쪽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효능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 일단은 노열 젤리 속에 있는 다양한 아미노산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들이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면역력 높이는 식품 그러면 홍삼만 알았지 로얄 젤리는 제가 오늘 좀
이게 젊음의 유지에도 굉장히 좋고 항염부터 면역력까지 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애기들 먹인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벌들. 그게 걔들이 면역력이 약할 때니까 이걸 먹여서 지켜야 되니까 처음 3일은 다 노열 젤리를 먹였던 거죠. 자, 그다음에 노열 젤리는요,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노열 젤리에만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데센산, 요건 또 인슐린 분비 같은 것들을 촉진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노열 젤리를 더 잘 먹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먹는 방법인데요. 원산지를 확인해라. 그렇죠. 아무래도 노열 젤리는 벌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깨끗한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에서 나온 노열 젤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뭘 선택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동결건조 선택하기. 네, 노열 젤리가 참 좋은데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요 쉽게 상해요. 그래서 그리고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열 건조가 아닌 동결 건조, 생리활성 물질 파괴를 최소화한 건조법을 사용한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고요. 꽃이나 알레르기 또는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은 꿀 알러지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고요. 그다음 임산부와 수유부, 특별한 병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의 바람이죠. 10년 젊게 사는 방법, 그때 활력으로 돌아가는 방법. 네. 오늘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시작하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가 더 빨리 간 느낌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네. 비 소식이 있어요? 네, 가을 장마라고 해서요. 앞으로 뭐 주말 포함해서 한 일주일 넘도록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